요즘 AI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AI 붐의 가장 밑바닥, 그 귀초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주식시장 화면에 갑자기 이 숫자가 딱 떴을 때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5%. 이게 뭐냐면 바로 AI 업계의 거인 오라클의 하루 주가 하락률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라클 오늘 좀 안 좋았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충격이 업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잘 나가던 AI 골드러시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정말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아주 거대한 계약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투매 사태, 그 시작은 바로 한 건의 자금 조달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약이 아니라 AI 붐의 심장으로 돈을 공급하던 혈관 같은 거였는데 그게 또 끊겨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라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라클이 휘청하니까 엔비디아, AMD, 아이언 마운틴 같은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요. 자, 그럼 모두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든 이 사라진 계약,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무산된 게 왜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라클이 미시간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AI 사업을 더 키우려던 거죠. 그래서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블루아울이 미안, 못하겠다 하고 발을 빼버린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블루아울 캐피털,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노는 물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해요.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이건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대 투자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규제는 덜 받으면서 기업 성장에 돈줄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거대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 사모대출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라클은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계약이 깨진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클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 계획 아무 문제 없고요. 블루아울 도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150억, 1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아주 돈독한 파트너였는데 말이죠. 혹시 오라클이 아니라 블루아울, 바로 그 부엉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엉이는 남들에게 말 못할 심각한 속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블루아울이 지금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혐의가 뭐냐면 심각한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돈 빼달라고 아우성인데 회사는 그걸 속이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거죠. 오라클에 100억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돈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던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일부 펀드는 지금 실제 가치보다 무려 20%나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회사 믿을 수 없다고 시장이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생긴 해프닝이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몇몇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유독가스를 먼저 감지하라고요. 이제는 탄광 속 카나리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부엉이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술붐의 가장 중요한 돈줄 역할을 하던 부엉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2008년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이 말을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08년 4월 금융위기 직전에 당시 연준이 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융시장의 혼란은 금융구조에 대한 신뢰 붕괴에서 비롯됩니다.
즉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진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지금 블루아웰 사태가 바로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얼어붙었죠. 지금은 사모대출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요. 그때는 복잡한 금융상품 안에 위험이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BDC라는 펀드 안에 유동성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글로벌 유동성 쇼크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AI 인프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었죠. 그럼 이번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이니 뭐니 하는 이 복잡한 금융세계의 문제가 도대체 나와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이건 마치 도미노와 같아요. 첫째, 블루아울 같은 돈줄이 대출을 멈춥니다. 그럼 둘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야심찬 성장 계획을 포기해야 하죠. 셋째,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었던 AI 주식들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가 이끌던 경제 호황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AI 붐이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지어진 성이었던 셈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경기가 좋을 때 빚은 성장을 위한 로켓 연료가 되지만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빚은 배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닻이 되어 버립니다. 붐을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추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AI 붐은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그 쉬운 신용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밤잠 설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과연 다음은 무엇일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